네, 안녕하십니까. 우진교구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리는 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성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실황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게 대기 상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수증기 영상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북동쪽에는 이와 같이 북쪽으로부터 차고 무거운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남쪽에는 우리나라 남쪽을 중심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서쪽으로 그 가장자리를 확장하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일본 이제 그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정치전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쪽에 있는 기압계를 좀 보시면, 지난 태풍 3호 차바가 이제 중국 남부로 상륙한 뒤에 이 온대저기압화되면서 서서히 북동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금 붉은색 영역으로 동그라미를 표현한 곳이 이 약해진 그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압고리 형태로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밑으로 북패이는 그러한 고래 형태를 띠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서히 남동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저기압 소용돌이와 북쪽의 기압골이 만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기압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티벳 고기압 쪽으로부터 활성화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조 공기의 영역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서쪽에 있는 기압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기 하층부에 있는 두터운 비구름대 영향을 보시면 벌써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굉장히 긴 띠를 이루는 형태로 정체전선과는 다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루는 이러한 긴 비구름대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접근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 장마가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었던 큰 비구름대 두 개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우선 6월 23일부터 24일 장마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는 정체전선처럼 보이는 비구름대가 이렇게 빠르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틴다기보다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해 내려오는 건조 공기가 강하게 비구름대를 밀어내면서 정체전선이 다소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6월 29일부터 30일까지도 비구름대 양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긴 띠의 형태는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러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구역들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증기와 북서쪽에 위치한 기단의 형태를 띤 티벳 고기압이라든지 아니면 오츠케 고기압이라든지 이런 기단의 형태를 띤 녀석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건조 공기에 동반이 된 차고 무거운 저기압의 수반이 된 그러한 기압계들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비구름대가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7월 7일부터 다음 주까지의 기압계의 경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모레 7일부터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남북으로 굉장히 폭넓게 발달을 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서쪽에서 있던 그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 쪽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모시도를 그려보면 저 일본의 저기압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바레만 부근을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얼마 전까지 영향을 주었던 작은 저기압이 이동해 나가며 우리나라 쪽은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북쪽은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의 경도 증가로 인한 강한 남풍이 형성이 되고요. 그 남쪽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영역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기압에 딸려있는 남풍류들이 강화되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강한 남풍들이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강화되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압은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수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뀌며, 처음에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 두 번째는 건조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에서 이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바로 주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면서 건조 공기를 끌어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조 공기가 끌어내려지면서 우리나라 쪽은 대체적으로 이 무거운 공기가 대개 상층부터 이 대개 하층으로 유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기압이 점차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종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면서 대체적으로 하늘 상태는 좀 구름 많거나 다소 구름 조금인, 이 하늘에서 일사효과가 다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층부에 건조 공기가 들어온다곤 하나 대기 하층부에서는 여전히 수분한 공기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 하층에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온 자체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건조 공기가 지나간 뒤에 이제 뒤따르는 이 저기압에 동반이 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 초반인 7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간헐적으로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과 더불어 뚜렷해지는 정체전선이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분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굉장히 뚜렷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되는데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폭이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정체전선의 경향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형태고요. 그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기압계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7일부터 8일까지의 강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쪽에는 저기압 전단에서 발달하는 이와 같은 강한 불안정에 의한 남풍류들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도 북쪽을 지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저기압의 남서쪽에서 불어드는 남풍류가 서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수 형태도 이 같은 날에 내리는 비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도권을 비롯한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기가 모여드는 효과, 일종의 수렴이라고 하는 불안정 효과까지 더불어지며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남서풍이 이와 같이 강하게 불어들며 특히나 지형적 요소들을 이 지형적 효과가 더불어지면서 높은 산지 등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모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도권과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두터운 비구름대들이 생기고요. 그 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발생하는 모습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일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따라 그 왼쪽에서는 건조 공기가 끌려 내려오는 형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비구름대 영역과 함께 건조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면서 재차 비구름대를 한 번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 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의 강도는 한 번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이동 속도가 다소 빨라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7일부터 8일까지 난기 유입에 의한 강수와 건조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루어지는 강수 두 차례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요. 이러한 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시기를 통틀어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돌 만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많은 곳은 150mm인데 이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기 유입 시기에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빠른 비구름대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전체 비구름대가 이동해 나간다기보다는
남쪽에서 발달을 한 비구름대가 이 강한 남풍류를 따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생겨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이 되는 그런 시기는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풍류가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가 이 8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발생해 있는 비구름대 전체 영역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건조공기가 밀어내며 비구름대가 그쳐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인 9일부터 10일까지는 이렇게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후면을 따라 내려오는 이 건조공기에 따른 고기압 발달에 의한 영향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 상층부는 건조공기가 지배를 하고 대기 하층부는 굉장히 습한 공기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낮 동안에 일사효과가 탁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온의 그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온과 더불어 이 앞서 말씀드린 대기 상하층 간에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예보상에서 강수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적으로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국지적으로 소낙성 강수들이 낮 동안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나기가 이렇게 낮 동안 내린다고 해서 이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내렸던 소나기를 비추어봐도 그런데요. 이 소나기가 낮 동안 내리고 나서 강한 햇볕으로 인해 빠르게 증발이 되면 대기 중에 다시 수증기가 차오르게 되고 체감온도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구비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편의 이 유선들은 대기 상층과 중층의 유선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200헥토파스칼로 대표가 되는 이 티벳 고기압의 회전을 보시면 7월 6일 현재는 이 티벳 고기압의 동쪽으로 이와 같이 기압골이 한 차례 위치를 하며 이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까지 많이 확장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기압골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이 우리나라 이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을 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티벳 고기압으로부터 이어지는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대기 상부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와 더불어 500헥토파스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 대만 부근까지 확장해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지난 다음 주가 되면 이와 같이 중국 남부까지 깊숙하게 침투를 하며 난기를 남쪽으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영역이 광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금 위성 모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북쪽으로부터는 건조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을 거슬러 이 남쪽으로 내려앉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층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 반대로 북쪽으로 퍼 올려지며 이 두 공기가 굉장히 크게 충돌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여름철의 기단과 기단이 충돌하며 나타나는 정체전선의 이 형성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치 모델에 이 강수를 예상하는 바와 같이 동서로 굉장히 길고 남북으로는 다소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가 다음 주 초반부터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강한 비구름대가 걸쳐지는 곳에서는 집중호우 그리고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심상치 않은 기압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모델들이 이러한 두 공기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확장 영역에 따른 그러한 변동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모델에 따라서 일부 모델은 북쪽에서 내려앉는 건조 공기의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남쪽을 크게 내려앉는 형태를 띠는 반면에
일부 모델은 오히려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측을 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따른 형태들 때문에 이 강한 비구름대가 걸쳐지는 영역들이 사실은 수치 모델의 상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예보 상에서 강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계속해서 분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형태들이 아직까지 모델들끼리의 강수 영역의 일치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보를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초반이 되면 이러한 거대한 두 기단의 충돌로 인한 정체전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보상에서 나가 있는 크게 두 가지의 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주말 동안에는 강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동네 예보 기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 지역에 강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가 도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후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 강수의 영역을 보시면 이 11일부터 12일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가 있고 중간에 소강 상태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 영역에 대한 결정보다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중규모 저기압들이 그 정체전선에 함께 어우러지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소강 상태는 있지만 계속해서 비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체전선의 예상 영역, 남북으로 놓여지는 그 좁은 틈이 어디일지를 예상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크지만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 어디든 강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비로 인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이에 대한 전파를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계속해서 2018년과 비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은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모두 확장하여서 우리나라 쪽의 대기 상부를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로 덮고 그 바로 밑을 수변하고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게 되며 이러한 두 큰 기단이 모두 우리나라에 정체를 하며 굉장히 지속성이 큰 그러한 폭염과 열대야를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때문에 이 굉장히 지속 시간이 길었던 그러한 해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폭염은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 상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벳 고기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확장을 하지 못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영역으로 지금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덥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쪽까지만 확장해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유입되고 있는 일본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일본 쪽으로 흘러간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를 취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고온다습한 공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그러한 형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서서히 그 중국 남부로 상륙을 해서 사라졌던 제3호 태풍 차바가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울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쪽으로부터는 간헐적으로 내려오는 건조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을 일시적으로 발생시키며 일사효과, 즉 지표면을 햇볕에 의해 뜨겁게 만드는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이 그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셨을 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1, 2, 3, 4번들은 일종의 대기 중하층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소들이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열대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육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드리면 2018년은 이 마라톤 선수 한 명이 이 굉장히 긴 거리를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의 폭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뛰는 개주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서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단기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까지는 열대와 폭염이 계속해서 수십일 동안 이어지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폭염과 열대가 나타난 후에 잠시 기온이 또는 이 폭염의 기준이 잠시 만족을 못했다가 다시 폭염과 열대야 기준이 들어서는 이러한 주기성을 조금 더 띄는 그런 형태의 폭염과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나기도 예상이 되고 정체전선에 의한 비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자로 나타나고 있던 서울 우리 기상청에 있는 AWS 기준으로 어제 나타났던 소나기 경향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바로 나타나는 것이 소나기가 내렸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기온도 당연히 내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요.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선, 습도선이 급격하게 비가 내리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감온도로 저희가 이 폭염과 더위를 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제 기온은 굉장히 급감하면서 비가 내리기 전보다 굉장히 한 4, 5도가량 크게 급감하는 기온 형태로 보이지만 이 체감온도 자체는 비가 내리기 전에 비해서 약 2, 3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는 현상. 그리고 바로 체감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한 높은 온도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밑에 있는 체감온도 산출식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가 55% 될 때 기온과 체감하는 온도가 거의 1대1로 상응을 한다고 보시면 이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체감온도를 느끼는 것은 실제 기온에 비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1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온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체감온도, 높은 습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더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나기가 계속해서 주말에도 예보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체전선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체전선이 앞으로 어디 걸릴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북쪽으로는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공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겠지만 그 남쪽 특히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와 같이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계속된 열대와 폭염을 더욱 가중화시키는 역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중부지방 또는 중부지방의 그 인근 어딘가에 정체전선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최근 들어 일별 5년 질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벌써 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 더위나 이 열대야가 계속해서 수그러지지 않고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더위에 따른 이 5년 질환자 환자도 유지 또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일단 7월 8일은 저기압에 의한 비라고 가름할 수 있겠고요.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기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최대 100mm,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1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이 주말에도 덥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높은 습도가 이 더위의 관건이 되겠고요. 온열 질환 이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11일 이후 다음 주 초반부터는 정체전선이 강하게 활성화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매우 강하고 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지역을 특정 지을 수는 없겠고 우리나라 이 어딘가에 걸쳐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부지방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지만 남부지방도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기단의 확장 강도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은 10일경 또는 11일경 우리가 이 정체전선의 경계가 어디라고 조금 더 확실해질 때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발빠르게 여러분께 이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 집중 구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모두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고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강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브리핑이었습니다.